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T급 CAD 자격시험 2021년 10월 28일 제공된 예제 문제가 4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 9번은 이미 작업을 해서 영상을 다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가 남았네요. 작업을 해놓은 영상이 사라져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뭐 어떻게 자 이게 그 문제입니다. 아 난이도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보지 않았다면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하신 분들도 좀 어렵게 좀 당혹감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과 약간 좀 결이 다른 문제라고 해야 될까? 포인트를 따는 부분이 우선 작업을 하기 전에 실제 시험을 볼 때는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시겠죠.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장을 하고 도면층 설정을 하고 문자 설정, 치수 설정, 그리고 객체 스냅 설정이나 그 밖에 CAD 환경 설정을 좀 하신 뒤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셔야겠죠. 이 설정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영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린 영상에도 따로 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제도를 진행을 할 건데 항상 이제 좀 작업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투상을 해보시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이 형상을 좀 투상을 해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도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받침 부분이죠. 받침 부분인데 평면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평면도에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 부분이 정면도의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서는 원 부분이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슬라이스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타원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3D 모델링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 완성된 모양은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좀 자르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여기 반지름 39의 이 홈이 지금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전체 모양만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 이 모양.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그리고 우측에서 바라본 형상은 이런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한 이 부분들을 작업을 할 때에는 여기서 포인트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이렇게 반지름 39로 표현된 이 부분이 이제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위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도 한번,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정면 위에서 보게 되면은
평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우측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홈이 들어간 이 부분이 되겠죠. 제가 작업을 했을 때 사실 아랫부분은 그렇게 큰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윗부분인데, 윗부분 여기서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보다 이제 모양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우측면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기 홈 부분과 연결이 돼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정면에서 본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 평면, 그리고 우측에서 본 모습,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잘린 모서리 부분. 이런 타입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온 유형이긴 한데, 여기 사선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는 못 그립니다. 여기는 심지어 사선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이 사선들은 전부 이제 이 부분이 작업이 되어야만 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작업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 이 형상에 이렇게 이제 잘린 모서리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사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잘린 모서리 부분이 우측면도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 문제하고 좀 다른 점이 사선이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측면도는 사선이 두 개죠. 그 이유는 경사의 경사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의 경사,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두 번째 경사, 마지막 바닥도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 번의 경사가 이제 교차가 되는 부분의 모서리가 잘리다 보니까 우측면도에서 보게 되면 이 잘린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사선이 두 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작업을 할 때 많이 좀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저 옆에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 모서리 부분 작업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우선은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투상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형상이구나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평면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그려 나가시는 게 좋은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평면도의 아웃라인을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주어진 치수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 이제 일각선을 잡고 45도선을 그린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107이라고 돼 있죠. 이 원, 가상선으로 돼 있는 원의 지름이 107이니까 서클로 화면 빈 공간에 지름 107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도면층은 외형선이 메인 도면층으로 되어 있어야 하겠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육각형을 그릴 건데, 원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폴리곤 POL 육각형, 중심점은 원의 중심을 찍고 외접 C, 그래서 4분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다각형을 그리면 기본적으로 그룹화가 되니까 분해 명령 X,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반지름 29는 중심점을 모르지만
이제 이 선과 이 선을 연장을 시켜서 접선 반지름으로 그릴 겁니다. 선 하나를 약간 멀찍이 떨어진 곳에 하나 여유 있게 그려 놓으신 다음에 연장 명령을 써서 선을 연장을 시키신 다음에 서클 T 접선 반지름으로 접하고 반지름 29.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겠죠. 트림으로 정리하고 확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지우시면 이렇게 이제 반지름 29 부분이 완성이 될 거고, 이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은 29니까 오프셋으로 29만큼 띄워서 연장 명령 익스텐드로 연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올 겁니다. 뭐 그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다 그렸습니다. 아웃라인은 중심선을 좀 그려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십자가 그린 다음에 이 선은 중심선, 그리고 원과 이 사선과 사선은 가상선. 저는 그때그때 선 종류를 지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투상이 더 쉬우니까. 그리고 반지름 29짜리 원의 이 중심선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서클 원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서 중심이 뜰 때 반지름 한 5짜리 원 하나 그리신 다음에 라인으로 4분점에서 선 하나, 4분점에서 선 하나, 이 원 지우고 매치 프로 매매이로 중심선을 이 선 두 개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평면도의 외곽 부분이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면도와 우측면도 전체 외곽을 잡고 이제 또 다음 작업을 나가야겠죠. 4분점에서 선 하나를 내려서 이렇게 자, 높이는 여기 108이라고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오프셋으로 108만큼 띄운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 전체에 대한 외곽 아웃라인이 잡히고 우측면도도 잡아줘야 되니까 라인으로 간격은 뭐 얼마를 띄우든 상관이 없지만 100 정도 띄워서 이 거리가 얼마냐면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 107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7 높이야 108 107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측면도의 아웃라인도 그려집니다. 45도 선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끝에서 수직 수평으로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교차점에서 각도 45도 여유 있게 쭉 정리하시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치수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평면도의 포인트와 이 정면도 이 부분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아랫부분을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72 오프셋으로 72만큼 띄운 다음에 이 사선은 그릴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있죠. 각도 20도라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위치를 기준으로 수평에서 이 선의 각도가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20도니까 여기도 20도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각도 마이너스 20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 아랫부분이 그려질 거고, 평면도를 그렸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딸 수가 있습니다. 라인으로 하나 오고, 둘, 셋, 트림으로 정리.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은 중심선으로 숨은 선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여기 중심선도 그릴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선 하나가 이렇게 갈 거고, 헷갈리니까 이 부분을 지워볼까. 일단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 포인트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바로 여기죠. 이 선상. 클릭. 왜? 직사각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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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니까 헷갈리면 지울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사선을 그려야 되는데, 딸 때라고 뭐 여기밖에 없죠. 지금 과연 이게 여기일까? 이렇게 그리는데 직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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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3D에서 또 잘라야 돼? 이게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선과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 이 아랫부분을 우측면도로 이렇게 둘렀을 때 이 선, 이 선, 가운데 이 선이 바로 이 선, 이 선, 이 선. 이렇게 우측면도로 표현이 됐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선 하나가 더 있죠. 그게 이 선인데 바로 이 지점이, 이 지점이 이렇게 왔을 때 바로 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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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원 부분이 이 사선에 의해서 우측면도로 봤을 때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라인으로 여기서 일단 선을 하나 이렇게 위치를 뽑아 놓은 다음에 타원을 그려야 되니까,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많이 제가 보여드린 그 방법과 일치합니다. 뷰포트로 도면층을 바꾼 다음에 서클로 원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X라인, 수평 4분, 중심 4분, 다시 수직으로 4분, 중심 4분, 45도에서 교차점에서 선 3개, 그리고 이사선입니다. 원에서 나오는 선 3개와 이 사선의 교차점에서 선 3개.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공간이 나오면은
일립스 EL 양쪽 끝점 위아래 거리값, 교차점이 거리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도면층을 바꾼 다음에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컨트롤 우클릭 접점 클릭 도면층을 바꿔야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한 뒤에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아랫부분은 지금 완성이 됐죠. 이렇게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윗부분을 여기에 치수가 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먼저 작업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그릴지는 여러분이 먼저 작업할 수 있냐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려야 그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다른 치수가 없는 부분을 그려 나가시면 되겠죠. 31이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일단 오프셋으로 31만큼 띄운 다음에 라인으로 이 교차점에서 그대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이 그려질 거고, 지금 이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 위치는 있는데 각도가 있죠. 90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UCS를 사용을 합니다. 좌표 변경 UCS 엔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객체 오비 클릭. 그래서 내가 X축으로 만들고자 하는 객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좌표가 변경되는 게 미리 보기가 되니까 클릭.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이게 0도입니다. 이게 극좌표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극좌표를 다시 띄우면 이게 90도. 그래서 여유있게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UCS 엔터. 그러면 좌표가 원래대로 이제 표준 좌표계로 다시 돌아가겠죠. 이왕 여기서 작업한 거 이 반지름 39짜리 원도 그려줄까요? 반지름은 주어져 있는데 중심점이 지금 이 선에서 20이라고 이제 이렇게 치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외곽선이 이 교차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또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원을 그리는 방법은 저라면은 일단 이 끝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39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무브 명령을 통해서 좌측으로 20만큼 이동을 시킬 겁니다. 엔터 원 클릭 엔터. 기준점은 뭐 아무데나 찍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20. 그리고 나서 다시 무브로 원 클릭 엔터. 여기 교차점이 뜨겠죠. 이 교차점을 클릭해서 그대로 이 끝점을 클릭을 하시면 원이 이렇게 위치가 잡히면서 완성이 됩니다. 트림으로 정리. 그리고 바로 선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TR 엔터, 원 클릭 엔터, 지워서 라인으로 다시 한번 선을 그린 다음에 숨은 선, 엉뚱한 데랬죠? 숨은 선. 그리고 이제 중심선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서클 원에다 갖다 대서 중심을 찍고 반지름 5짜리 원, 라인으로 선.
원을 지우고 매치 프롭으로 중심선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 사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저장을 좀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상단 부분, 단지 어디서 보냐에 따라 달라져 보이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선 하나가 와야겠죠. 이렇게 이 맨 끝이니까. 그리고 나서 90도의 치수가 만족하는 이 사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 사선을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이 기준이 돼서 90도니까 다시 한번 UCS를 사용을 할 겁니다. UCS 개체 OB, 이 선을 X축으로 만들고 클릭, 라인, 이 교차점, 여기 보시면 정확히 교차점이잖아요. 이 교차점을 찍어서 그대로 이렇게 극좌표가 뜨면 이게 90도입니다. 어디까지 여유있게 이 높이를 지정해 놓은 이 선을 넘겨야겠죠. 그래서 클릭, 트림으로 정리하고, 좌표는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니까 UCS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도 지워주고, 이 선은 남겨야겠죠. 여기 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각도가 정확하게 90도인 선이 그려질 겁니다. 이 선은 이제 지워버리고 21이니까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21.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선을 기준으로 40도짜리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또 UCS를 써야죠. UCS 엔터 객체 OB, 이 선을 X축으로 삼아서 40도짜리 선을 이 위치에서 그리겠다. 라인, 이 끝점을 찍고, 이대로 그리면 이건 0도예요. 이렇게 그리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40도니까 각도 마이너스 40. 그래서 어디까지? 일단 여유있게 아래로 빼신 다음에 UCS 엔터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은 이 원을 그렸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 원에서 따올 수가 있겠죠. 라인으로 이제 이 4분점에서 그대로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클릭, 그리고 이 끝점에서 그대로 클릭.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끊어서 이 선들을 중심선, 자꾸 중심선이라네, 수문선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뭐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수문선으로 바꿔주고 중심선도 2개를 그려주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을 작업을 해서 사선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메뉴로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클릭 해서 선 종류를 바꿔주셔도 되고, 단축키를 통해서 BR 브레이크 엔터, 개체 선택, 첫 번째 점 F 엔터, 끊고자 하는 점을 클릭, 두 번째 점까지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이 끊어집니다. 매치 프롭으로 선 종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센터선은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타원에 갖다 대면 중심선이 뜨니까 클릭해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엣지 프로브로 마찬가지로 중심선. 근데 이제 센터선이 좀 위로 더 올라와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개체를 선택하고 이 사각형 그립을 눌러서 그대로 위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틀어지면 망합니다. 틀어지지 않게 해서 이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중심선은 여기에는 이제 원이 없지만 지금 이제 이 원은 없지만 이 홈, 이 원, 그러니까 이 홈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원 홈이 이렇게 우측에서 봤을 때 이 어딘가에 중심선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으로 여기서 선 하나를 그냥 여기 찍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적당한 곳에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정리하고 매치 프로브로 중심선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중심선 두 개와 이 부분의 숨은 선이 이제 처리가 완성이 되겠죠. CAT 2급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요즘 같아서는 어려운 시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까지는 괜찮은데 실수를 했을 때 위치 틀림이 18점이고 선 종류, 선 정리가 16점이기 때문에 감점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 시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그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작업을 해서 이 모서리 부분까지 작업을 해서 이 사선 부분들을 그려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선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선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선 하나가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이 선상에서 이렇게 선 하나가 갈 겁니다. 단순하게 정말 여기 존재하는 걸로. 그래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 선은 여기가 아니구나, 이어져 있구나, 완전히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웃라인을 잡아야 되니까 자, 이 포인트를 따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따서 이 사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반대쪽으로 갔을 때 그 포인트가 이 숨은 선 이 부분을 그려줘야겠네요.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정리하고 우선은 선. 물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두 갈래로 이제 이 잘린 모서리 때문에 사선이 그려져야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여기 포인트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죠. 바로 이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를 따야겠죠.
여기는 이제 이 원 부분입니다. 원, 이 부분. 라인으로 이제 여기서 선 하나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좀 복잡해 보이네. 이 선은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좀 헷갈리니까. 여기, 이 선상 거꾸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포인트, 그대로 포인트,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사선이 그려집니다. 직사각형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 여기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타원을 그리면 이 위치하고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여기 타원. 이 원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겠죠. 도면층을 뷰포트로 바꾸고, 방금 전에 이제 이 타원 작업했던 것과 동일하게 서클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 39, X라인 수직으로 4분, 중심 4분, 4분, 중심 4분. 물론 더 훨씬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을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어떤 별다른 투상 없이 실수가 그래도 비교적 적은 확률로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겠지만 투상을 해봤을 때 바로 이 사선이죠. 이 사선. 그래서 이 교차점 하나 잘 찍어야겠네요. 둘, 셋. 빠져나가서 X라인 수평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나오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꺼볼까요? 이렇게 직사각형 4개의 공간, 일립스 2L, 양쪽 끝점, 거리값, 교차점을 찍으시면 되겠죠. 타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일립스, 양쪽 끝점, 교차점이 거리값.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안 맞아 떨어지면 타원이 잘못됐거나 사선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다면 이제 정리하고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서 그대로 선 하나 내려오신 다음에 매치 프롭으로 선 종류 바꿔주고 트림으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그려서 여기 이제 사선 그린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어디서 포인트를 따냐? 바로 이 부분이겠죠. 여기서 2개 선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면 포인트가 뭐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자, 오랜만에 레이 명령을 써볼까요? 단방향 무한선 쭉쭉.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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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시면 이렇게 사각형 이 부분이 이제 작업이 될 거고, 이 끝점에서 이 끝점을 찍어서 이 사선은 바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잘린 모서리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죠. 예전에 이제 제공되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이 사선이나 이 사선이나 이제 그냥은 못 그리는데 이 잘린 모서리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가상선으로 표현을 해서 이 끝점에서 이 모서리 사각형의 임의의 점을 그대로 연결해서 정리를 해서 이 잘린 모서리 부분으로 이 사선들을 그려 나가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있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잘린 모서리 부분이 경사에 그 다음에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리는 이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땄다면 지금은 이렇게 사선이기 때문에 이런 사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선은 그대로 오는데 여기서 오는 선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 기울어진 테이퍼 각도, 테이퍼가 유지가 되면서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어떻게 따냐? 이선상이죠, 이선상. 이선상이니까 이대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갔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이 선을 여기 포인트 때문에 그려놨는데 여기까지 이제 연장을 시켜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여기는 근데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냥 제가 연장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선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원리가 제가 모서리를 안 잘라놓은 이 예제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평면도,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이겁니다. 아직 모서리를 자르기 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위에서 평면에서 봤을 때 모서리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이 모서리 부분이 지금 이렇게 경사져 있죠. 이렇게 자, 정면 천천히 돌릴게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자 여기에선 어디냐? 바로 이 지점이 이 선이 이대로 연장이 된 이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 지금은. 하지만 여기까지 선을 그려서 이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이자 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 그냥 이 선까지 클릭, 이 사선까지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이 부분을 찾았을 때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잘라볼까요? 여기 모서리 이 형상 슬라이스로 개체를 선택해서 이제 3점으로 1, 2, 3 이렇게 잘랐을 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선 그리고 우측에서 보게 되면 아까 포인트를 땄던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모서리가 잘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끝점에서 이렇게 이 끝점으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겠죠. 자, 이 선은 지우고 이 선도 지우고 일단.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22라고 아예 치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프셋으로 22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제 잘린 모서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정면도의 사선과 우측면도의 사선 두 개를 작업을 할 겁니다. 레이 명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틀어지면 안 되니까 단방향 무한선 끝점에서 아래로 끝점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 부분 라인으로 이 교차점에서 이 교차점 수문선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사선이 그려질 거고 이 부분은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선이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포인트가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선상이니까 이 선상 좀 복잡해 보이는데 바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하시고 여기서 가는 포인트 여기서 가는 포인트 그리고 이 지점은 이 지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여기부터 해볼까요? 거꾸로 이렇게 돌렸을 때 정확하게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면서 선이 틀어지지 않으면서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만약에 선이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정확히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했다면 마무리를 하셔야겠죠. 중심선을 그려주고, 일단 치수를 넣으면서 검도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먼저 넣고, 도면층을 치수로 바꿔주신 뒤에 45도선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지우고, 치수, 선형부터 가장 많이 이제 돼 있는 끝점, 끝점, 107, 22, 29는 끝점, 끝점을 선형으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회전 R, 각도를 물어볼 때 클릭, 클릭, 이 선상으로 이렇게 치수를 뽑을 거니까 22, 마찬가지 29도 클릭, 클릭, 회전 R, 각도는 이렇게. 자, 72, 20, 31, 21, 108. 각도를 넣어볼까요? 각도 선택해서 90도, 40도, 20도, 90도. 그리고 나서 이제 반지름 치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29, 39.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오버킬, OVERKILL. 전부 다 객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기본 설정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0개 중첩 객체가 삭제됐다고 뜨네요. 다행히 뭐 중복되는 객체는 없었고, 자, 치수가 4개. 그 다음에 선이 이제 선 종류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선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점은 아니지만 선을 조금 더 이제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렌슨, LEN, 중분 DE, 값은 한 5나 6 정도 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선을 좀 더 연장을 시켜 주시면 더 바람직한 도면이 되겠죠. 음,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검도를 할 때 문제 도면과 여러분이 작업하신 도면을 한 화면에 이렇게 가득 채워서 처음에 치수 개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 종류나 선 정리 이런 부분들을 특히 눈여겨보면서 검도를 하신다면은 실수를 최대한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특히. 예. 네, 여기까지 작업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블로그에 이 제가 작업한 모범 답안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어, 컨트롤 C,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 컨트롤 V 가지고 와서 이제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꿔주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음.
네, 여기까지 이제 2021년 10월 28일 제공된 예제 10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투상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CAD 배우신 명령을 잘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 대한 진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